안녕하세요, 바이림입니다. 오늘은 자동 대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동 대패는 다른 기계들에 비해서 크게 위험한 도구는 아닌데 그래도 기본적인 사항들을 아셔야 기계도 오래 좋은 컨디션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먼저 속을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는 헬리컬 커터로 되어 있는 이제 커터 헤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앞부분 이게 이제 목재를 밀어주는 롤러고, 이제 뒤에 두 개가 목재를 배출하는, 뒤에서 앞뒤로 목재를 이동시키고 가운데서 날이 깎는 구조예요. 그래서 얘네 셋은 저 뒷방향으로 롤러가 돌고 있고 이 헬리컬 커터는 앞쪽으로 돌면서 나무를 깎아내게 되는 거죠. 지금 수압 대패 때 말씀드렸던 게 이런 구조의 그 날물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날물은 사면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좋겠죠. 자동 대패는 이렇게 여기서 목재를 집어넣고 뒤에서 빠져나오는 구조고요. 이 레버로 목재의 송재 속도, 얼마의 속도로 이동시킬 건지 조절을 하고 이 버튼들로 이제 정반의 높이를 세팅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특히 자동 대패는 계속 뒤에서 이제 목재를 앞으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2인 1조로 작업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뭐 공방에서는 다른 회원분한테 부탁을 한다던가, 그래서 혼자 작업하면 이 시간들이, 이 가져오고 다시 옮기고 하는 시간들이 참 아깝고 애매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수압 대패에서 첫 번째 면을 가공한 목재를 이제 자동 대패에서 두께를 맞추는 거잖아요. 두께를 측정하셔서 가장 높은 쪽의 두께를 입력해 주세요. 가장 두꺼운 쪽이 27.5 정도인데 그래서 27mm를 세팅했어요. 보통 이 정도로 정돈된 목재는 별 무리가 없어요. 근데 좀 더 울퉁불퉁하거나 그런 목재들은 최대한 두꺼운 쪽을 재서 가공을 하다 보면 롤러가 나무까지 안 닿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비슷하면 어느 정도 롤러가 다 닿아서 얘를 잡아가는데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면 롤러가 잘 안 닿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처음에 집어 넣으면서 손으로 살짝 밀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손으로 이렇게 넣었지만 빠지지는 않아요. 안에 이제 핀이 있어가지고 킥백 방향으로는 나무가 도망가지 못하게 이 10마력의 모터가 돌면서 나무를 깎는데, 만약에 킥백이 나보세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사람한테 나무가 엄청난 속도로 튀어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상상도 못해요. 거의 뭐. 그래서 안전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은 설명을 해야 돼서 얘를 빼야 되기 때문에 정반을 다시 좀 내려주고, 이거 중요해요. 이런 경우가, 킥백은 사실 자주 일어나는 경우는 아닌데 어쩔 때 이렇게 일어나냐면 목재의 두께를 좀 잘못 계산한 경우가 있어요. 목재를 쟀는데 가운데 부분이 훨씬 더 뭐 두껍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놓치고 가공을 시작해버린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목재가 가다가 꽉 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막 힘으로 밀어도 더 앞으로 안 가고 꽉 껴버렸을 때, 그때 이제 그냥 스톱해버리면 나무에 밀착된 상태로 헤드가 돌면서 대패 날이 상해요. 대패 날이 스피드가 떨어져 버리면 좀 빨리 상하게 되거든요. 테이블소도 마찬가지고 모든 날물들이 천천히 나무에 비비게 이렇게 내버려 두면 빨리 상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정반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뭐 전동식이면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내리고, 수동식이면 레버를 돌려서 정반을 빨리빨리 내려버리면 이제 롤러가 날물보다 더 아래쪽에서 이제 나무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정반을 내려도 날물의 힘으로 튀어나오진 않아요. 날물보다 롤러가 더 밑에서 잡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재를 꺼내고 다시 높이를 세팅해서 작업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끼거나 했을 때 이 안을 쳐다보는 경우 정말 위험하겠죠. 막 맨눈으로 쳐다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궁금하거든요. 초보 때는 어떻게 깎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막 쳐다보세요. 정말 위험해요. 정말 위험하고, 정말 피치 못하게 쳐다봐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보안경을 끼고 옆쪽에서 뭐 살짝 보던가 이런 식으로 봐야겠죠. 사고는 크지 않은데 가장 많이 나는 사고가 뭐냐, 저도 장갑을 항상 휴대하다가
자동 대패 작업을 할 때는 장갑을 껴요. 나무도 계속 옮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장갑을 끼는데, 그 나무를 가공하다 보면 처음에 진입하고 이송할 때 어느 정도 손으로 좀 서포트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손을 대고 있으면 여기 이렇게 손이 끼는 거예요. 정말 안 그럴 것 같은데 잠깐 딴 생각을 한다거나 그냥 나무가 잘 들어가게 좀 잡고 있다가 보면은 손이 끼는 사고가 생겨요. 그럼 빨리 안전 버튼을 눌러가지고 꺼야겠죠. 두 번째는 뭐 2mm, 3mm씩 두껍게 가공을 잡는 경우에 롤러가 너무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튕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잡고 있던 손이 정반에 찍히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받을 때는 정말 아무 사고도 안 일어날 것 같잖아요. 뒤에 있다가 나오는 목재를 받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도 사고가 나는 게, 목재가 지금 저는 이 정도 사이즈의 목재를 넣었어요. 그럼 받아주는 사람이 딴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 더 길거나 더 짧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보면 목재가 바닥으로 툭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여기서 툭 떨어져서 발가락을 딱 찍으면 발가락 부러져요, 정말로. 그래서 참 어이없게 정말 창피하게 다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 없게 정신을 차리고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기계들도 마찬가지지만 자동 대패는 정반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정반이 지저분하거나 뻑뻑하면 목재 이송이 잘 안 돼요. 그럼 당연히 작업도 안 되겠죠. 그래서 정반을 항상 윤활제를 잘 발라서 코팅을 해주고 녹도 안 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이 레버는 뭐냐면 정반 아래쪽에 롤러가 있어요. 그냥 쇠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롤러가 있어가지고 더 잘 굴러가게, 더 잘 빠져나가게 해주는데, 이 롤러의 높이를 조절하는 레버예요. 그래서 얘를 언제 쓰냐면 목재의 그 탄성에 따라서, 이런 하드우드를 쓸 때는 롤러를 높일 필요가 거의 없고요. 소프트우드 같은 경우를 쓸 때는 롤러를 살짝 높여서 밑에서도 롤러가 살짝 올라와 줘야 좀 더 이렇게 잘 깎이고 원활하게 이송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사용하면서 조절하면 되고, 보통은 거의 쓸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동 대패도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죠. 자동 대패에서 다치는 거는 정말 창피하게 다치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단순하고 쉬운 기계 같지만 정신을 차리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